파라메트릭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치수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는 건데요. 선택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치수가 구속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동적 브로그를 만들어 가지고서 내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게 되면은 완전히 고정을 시키는 것보다 사용 빈도가 좋겠죠. 이와 같은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필렛 반지름값 R 하고 이미디어를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P 엔터 포리곤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클 대강 이렇게 그려 놓고요. 다시 서클 엔터 그리고 이미디어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엔터. 크기가 또 틀려도 되고요. 엔터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자동 구속을 일단 시킬게요. 그렇게 되면은 구속이 될 놈들은 다 구속이 됐고요. 지금 원의 중심이 서로 제각기니까요. 여기서 일치를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엔터 다시 클릭하고 클릭. 그렇게 되게 되면 전부 다 중심이 서로 일치하게 됩니다. 다 배우신 거니까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눈으로 보기에는 가운데인데 지금 가운데가 아니죠. 이것을 가운데로 하게 되면은 선형이라는 명령을 줘가지고 치수에 대한 구속을 시키면 현재 값을 갖다가 한 70 정도 하고요. 70 그대로 엔터 하면 됩니다. 다시 하고서 클릭하고 이쪽에 클릭하고 클릭한 다음에 40 정도만 줄게요. 이렇게 되면 40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다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선형 다시 시작점에서 이 객체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D1이라는 치수 구속 매개 변수에 나누기 2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함수가 붙었다고 해서 fx 콜론 d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클릭 하고 이쪽에 와가지고서 이것은 d2 나누기 2 d2 나누기 2 물론 여기다 또 플러스 얼마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반으로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기 2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다 정렬이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브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B 하고 엔터 하고 선택점 중심으로 잡고요. 이름은 A 이렇게 주고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록이 이렇게 됐는데요. 구태여 이렇게 치수를 구속시켜 가면서 또 이렇게 전부 다 형식을 갖다가 구속을 시켜가면서 이렇게 브록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전부 다 구속 조건 이 수치가 붙은 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선형 치수를 붙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색상이 틀려지게 되는데 그 색상 값은 여기 관리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기 매개 변수 색상이라고 있죠. 매개 변수 색상이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색상을 고쳐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삭제를 하고요. 수정이 안 되니까요. 일반 브록을 만들려면 구태여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선형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게 됩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D1은 70 그대로 놔둘게요. 다시 선형 다시 클릭하고 이 객체 선택을 해서 이것은 매개변수 D1에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함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D1 나누기 2 하게 되면은 반이 되겠죠. 지금 물론 이제 중앙에 와 있습니다만은 변경이 됐을 때 항상 반이 따라가도록 이렇게 되겠죠. 다시 엔터 해가지고 이제 보시기만 해도 아실 것 같습니다. 다시 주고 클릭하고 다시 엔터. 이것은 매개변수 거리값 D3 나누기 2 하게 되면 항상 반으로 따라다니겠죠. 2 엔터. 그리고 다시 이것도 전부 다 구속을 시켜서 자동적으로 변경이 하려고 하니까 원의 지름을 주고요. 그래서 한 15 정도만 주죠. 엔터. 여러분도 마저 구속 조건을 줘가지고선 서로 종속이 될 수 있게끔 dia1 나누기 2 그럼 dy1이 변경임에 따라서 요
틀려지겠죠. 그리고 이 값들을 서로 다 일치를 시키려고 되면은 여기서 일치를 이렇게 주면은 또 이게 다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오토캐드가 이런 게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클릭하고 다음에 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연속으로 되는 거고, 이걸 꼭 M으로 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원본을 선택하고 다음 객체, 다음 객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오토캐드가. 예, 이렇게 해서 하게 되게 되면은 이 값이 변경이 되게 되면 이제 한꺼번에 변경이 되겠죠. 이것을 갖다 값을 갖다가 20으로 한번 고쳐 볼게요. 예, 커지죠. 다시 뭐 10으로 예,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값들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 틀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식이니까는 이런 수식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주셔도 됩니다. 뭐 반지름 나누기 2 플러스 2 뭐 또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야, 그 다음에 이 호에 대해서도 서로 일치를 시키도록 하게 되면은 호의 반지름 값을 다시 레이블을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6 그대로 놔두고요. 클릭하면은 적용이 되고요. 다시 항상 변경이 시킬 때 인원값 오고 인원값 클릭하고 예. 그냥 다중으로 하면 다중이고 종료를 하게 되면은 바로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 그렇게 되면은 다 값이 변경이 됐고요. 요 놈에도 수식을 줄 수가 있겠죠. 요 원이 이 직경에 대해서 얼마 곱하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매기변수 관리자에서 보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수식이 붙은 게 다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데요. D1은 지금 현재 80이죠. 여기가 80인데 여기다 내가 다시 고칠 수도 있고요. 이걸 만약 100으로 고치게 되게 되면은 고쳐지겠죠. 당연하게 이렇게 고쳐지고요. 다시 돌려놓을게요. 80으로 하고 그다음에 함수를 또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새로 만들게 하게 되면은 사용자 매개 변수가 있는데 그냥 A로 할게요. 그리고 값은 1인데요. 여기다가 더하기 80 더하기 A로 해야 되는데 잘못했네요. A 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요 값이 변경이 되게 되면은 3 하게 되게 되면은 3만큼 다시 커지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자 또 매개 변수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삭제해 버릴게요. 삭제하고 그럼 이것이 83으로 그냥 변경이 되죠. 그래서 80으로 그냥 해 놓고요. 지금 수치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이쪽 종료를 했을 때 모형 공간에서 얼마든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종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 고칠 수가 있겠죠. 변경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변경을 시키고 이 값도 변경을 시키고요. 다시 이 값도 이렇게 변경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브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브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뭐 간단한 거니까요. 폴리곤을 그리는데 면의 수는 셋, 그 다음에 모서리로 그래서 정삼각형을 아예 그리게 되면은 접선으로 해서 그리게 되게 되면은 자동 구속을 줬을 때 한꺼번에 되겠죠. 서클을 그리는데 저는 5개를 지정해 놨습니다. 접선으로 이렇게 그리도록 하고요. 이것을 지우려고 하게 되면은 건축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폴리곤이죠.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제가 강제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지우게 되게 되면은 이미 접선이 돼 있죠. 그렇지만 구속을 시켜야 되겠죠. 자동 구속 이렇게 되면은 접선에 대한 구속이 바로 됐고요. 예, 이렇게 해서 바로 해서 브록을 만들게 되게 되면은 다시 불러왔을 때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게 되게 되면은 예,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만든 거고요. 텍스트라는 것도 가운데 앉히게 되게 되면은 항상 브록을 만들 때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인으로 하든지 포리 라인으로 하든지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도 여기서 수정을 할 게 아니니까 브록으로 만드는데 B하고 선택점 1로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S 이렇게 줄게요. 블록 편집기에서 열도록 하고 확인. 예,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offset 하고 이 정도 거리 적당히 주고요. 객체 선택 클릭하고 엔터하고 이것을 분해를 해서 필렛을 시킬 때 바로 필렛이 되도록 하게 되면은 원을 그려서 잘라내지 않아도 되겠죠. 다시 필렛 반지름 값은 R 하고 요 정도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필렛 값을 주고 다시
필렛 R 값을 줄 거니까요. 지금 임의대로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반지름을 주고 이것을 갖다 일단은 자동 구속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붙을 놈 붙고 떨어질 놈 떨어지고 평행할 놈은 평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각도 클릭하고 클릭하고 그렇게 되면 각도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변경이 될 때 여기도 같이 변경이 돼야 되니까 이퀄을 줘가지고선 여기와 여기를 일치를 시키게 되게 되면은 요 값을 변경을 시켜보죠. 그래서 요것을 반지름 값을 이렇게 해서 얼마? 지금 3인데 4 정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같이 변동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요 반지름 값도 변경을 시키고 싶게 되면은 6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블록을 작성하고 나가게 되면은 항상 변경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블록 편집창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구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라인을 하나 그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가지고서 이것을 이렇게 미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미러. 그러면은 당연하게 그 값들도 다 미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속돼서 들어오는데요. 블록 편집기를 닫아 놓게 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 요 선이 모형 공간에서 안 보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변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환을 할 것이냐, 그래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점선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것은 블록 편집기 한번 닫아 볼게요. 닫아서 종료를 하게 되게 되면은 지금 이거 금방 만든 거죠. 여기에 선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춰주는 게 변환이라는 거고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삭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닫기에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변경을 시키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각도를 마음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고요. 여러분들이 파라메트릭에 대해서 좀 더 숙달을 시키게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블록이, 이것도 블록인데요. 파라메트릭에 의해서 생긴 블록인데 지금 휠 하고 꺼놨는데요. on 하고 또 리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삭제하고요. 그래서 이거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또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일이 하지 않고요. 방법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고요. 다시 이렇게 해서 방화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2020 버전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잴 수가 있죠. 전 단축키가 DI 명령을 퀵으로 한 거죠. 여기서 두께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 거리는 880이고 요 거리는 900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동적 블록을 만들 때 이 각도에 의해서 가시성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을 제가 강좌를 했는데요. 이것은 파라메트릭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각도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180도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하게 열리죠. 오픈이 됐을 때 요 선이 따라다녀야 되겠습니다. 이런 방화문이 있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내가 45도 45도 주게 되게 되면 45도 문이 되고요. 물론 저 닫아놓은 것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0도 해도 되고 0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다시 선택해 가지고서 90도 이렇게 90도 주게 되게 되면은 클릭하고 90도 그렇게 되면 사용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래서 블록이라는 것은 한 번만 만들어 놓으시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직업군에 들어서 언제든지 영원히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 블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벽체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현재 벽체 두께는 150이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해가지고서 이 문을 불러와 볼게요. 다시 이렇게 해서 불러와지는데 삽입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컨트롤 키 한번 톡톡톡 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중앙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앙에서 붙는데 밑에서부터 위로 가게 되면은 위로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리고 방향을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사선도 됩니다. 이렇게 사선도 되고요. 다시 인서트, 다시 방화문, 그리고 톡톡톡톡 톡.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오게 되면은 밑에로 붙게 되고요.
밑에서 위로 가게 되면은 위로 이렇게 붙게 되겠죠. 어쨌든 가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방향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문의 크기도 변경이 될 때가 있겠죠. 뭐 900짜리 문만이 있는 건 아니죠. 큰 문도 있어가지고 1200짜리도 필요할 때가 있을 테고요. 이게 만약 화장실 문이라고 하게 되면은 한 800 정도를 이렇게 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만들었나 이렇게 한번 더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여기에 전부 다 구속을 시켰고요. 그래서 항상 수평이 되도록 하고 수직이 되도록 하고 이 문이 회전을 할 때 중심이 어디에 되게 되면은 여기에 되겠죠. 여기요. 그래서 문이 회전을 할 때 고정값을 여기다 줘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문의 두께 여기 지금 37mm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게 고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제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게 또 안 나타납니다. 그것을 항상 보이게 하는 게 DCD, Dimension Construction Display가 되겠죠. 그래서 엔터 하고 객체 선택 전체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보인다는 얘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붙였습니까? 모형 공간에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모형 공간에 붙인 것을 알고 싶다고 한다게 되면 안 보일 때 DCD 디스플레이라는 명령을 주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로 되어 있는데 40으로 하게 되게 되면 40 두께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것을 붙였을 때 이것은 정렬로 붙인 겁니다. 현재 이거 수직으로 선형으로 붙이지 않고 정렬을 붙였는데 왜 정렬을 붙였을까요? 이게 회전을 하게 되게 되면은 현재 수직이라 하더라도 정렬로 붙여야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강좌를 한번 듣고 싶으시다고 하게 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게 되면은 이 강좌를 따로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블록을 불었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은 삽입점이 다 틀려지는 것은 이런 레이블이 붙었을 때 전부 다 그게 삽입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삽입점이 오게 되면 요 그립들이 있죠. 여기 그립. 그래서 그립도 요것은 요 밑에서 제가 10mm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벽체 끝에 가서 딱 이렇게 바로 스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두께 값은 변경이 안 되도록 모형 공간에서 이렇게 붙여 놓은 거고요. 모형 공간에서 변경될 것은 이쪽 편집창에서 이렇게 다 붙였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편집기 닫기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예, 이렇게 해서 파라메트릭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파라메틱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오래 하는 것이 또 괜한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가지고서 그리고 심리 강좌에서는 이 파라메트릭에 의해서 제가 종료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은요, 만약 홈탭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다고 하게 되면 이 그룹이라는 거고 유틸리티, 뭐 크립보드라는 건 다 아실 테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들이죠. 그래서 뭐 그룹이라는 것은 뭐 간단한 거니까요. 안 했으니까는 간단하게 사각형 이렇게 그려가지고서요. 네, 이건 뭐 이것을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G고요. 그러면 하나의 묶음으로 된다는 얘기죠.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다시 풀려고 하게 되면은 언그룹이라고 명령이 이렇게 주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렇게 해서 그룹이 됐을 때 G 하고 요것은 그룹을 삭제하는 거고요. 요것은 그룹이 됐을 때 그룹에서 하나를 제거를 하거나 추가를 하는 거, 그 명령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길이 분할이라는 거, 2020 버전에서는 그 빠른 작업이라는 게 제가 단축키를 쓰는 그 Q라는 거고요. 면적이라는 거 있죠. 면적을 2D에서는 이제 면적을 많이 쓰시게 되죠. 간단하게 몇 개 그려볼게요. 그래서 면적 ARE 에리아가 되겠죠. 엔터. 그래서 객체를 선택하려게 되면 5로 되어 있으니까는 그냥 엔터 하게 되면 이 객체에 대한 면적을 바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면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물론 프로퍼티 창에서도 나타나죠. 이 면적에 대한 것은 여기 보게 되면은 면적이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근데 면적을 요 가운데 부분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BO 하고 바운다리를 해서 선택점을 여기를 클릭을 해서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야 되겠죠. 엔터 하게 되면 바운다리가 하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요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에리아 엔터하고 객체 O 엔터하고 요 객체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현재 영역이 351 평방 밀리미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면적에 대한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거와 다시 에리아 그리고 여기에 면적 추가라고 되어 있죠.
면적 추가 A 엔터 하고 객체 선택, 여기 또 객체 선택으로 되어 있죠. O 엔터, 그리고 클릭 하고 다음 객체 또 클릭. 이렇게 되면 두 개가 합산이 돼서 나옵니다. 전체 면적이 2009 평방밀리미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홈탭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자막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삽입 탭에 가게 되면은 다 공부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조 파일을 불러오는 것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것은 보너스 강좌에서 하나씩 더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석에 대해서도 거의 다 공부했던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객체 가리기도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석에 대한 것은 보너스 강좌에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뷰에 대한 것은 화면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UCS 아이콘이라든지 뷰 큐브라든지 파일 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이게 할 것이다, 안 보이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정도가 됩니다. 관리에 대해서도 특별한 게 없고요. 제가 하나씩 빠진 게 있게 되게 되면은 보너스 강좌에서 전부 다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실무에서 사용한 모든 명령을 다 배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총 20강을 해서 실무편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